김건희 특검팀 수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법조 3인방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의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자, 일단 뭐 이거 김건희 특검이 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을 내란 특검이 재구속 시켰네요, 결국은. 예. 아,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 소위 숙고의 시간 네. 짧았어요. 생각보다 짧았어요. 오늘 아침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겠다. 저도 일어나서 새벽 봐도 5시, 되겠다. 4시 이렇게 예상했는데 근데 새벽에 5시간, 4시간 반, 뭐 5시간 만에 4시간 정도요. 네, 저녁 5시간 늦게까지 만에 한 것 치고는 빨리 나왔죠. 새벽 2시 7분. 네. 일요일 날 오후에 지금 영장 청구됐고 네.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네, 영장 심사했고. 심사했으니까 아마 판사님이 되게 빨리.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을 봐가지고 이미 충분히 이런 거다 봤다. 봤겠죠. 네. 예, 되게 빨리 했고 네. 윤석열이 거짓말한 게 네. 가장 결정적인. 너무 거짓말이 아니었나 전면 부인. 그 예를 들어서 그 총기 사용 물어보니까 아니 경찰이 총을 안 들고 다녀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네. 이미 판사가 그 기록을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너무 거짓말이 더 나쁘게 보이. 그 거짓말 그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한 사람당 하나씩 총 들고 다니는데 왜 경찰이 총을 안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다 봤는데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경호처 직원 총 보여주고 이렇게 네. 했던 저 거를 경찰을 걱정해서 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니까 저걸 누가 믿냐고요. 예, 당시 실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건 판사가 제일 마지막에 요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그때 태도를 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예, 이거는. 안 네. 되겠다. 이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저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생중계되는 그 체포 과정을 다 봤는데 네. 총 얘기한 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총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네. 증언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총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경찰이 왜 총을 못 들고 다니냐. 문제는 그 저렇게 이제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바깥에서 하고 다니면 일부 길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 그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저 말을 정면에서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증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준 자료를 다 본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네, 네. 저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쟁이. 예, 예. 빨리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갑자기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걸어 나왔어야지. 그렇죠. 경찰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런데 갑자기 불거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라고 김건희 특검 팀이 어제 브리핑을 하다가 이 브리핑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집사 게이트 수사했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저기 그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라락 불거졌거든요. 네, 제가 마침 그 2시 반부터 브리핑을 했는데 마침 제가 3시에 가서 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요? 이거는 이거 삼부토건 아. 수사 관련해서 삼부토건 가장 먼저 예, 작년 7월에 제가 제기했던 최초로 문제제기를 의원이라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쭉 축적됐던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삼부토건은 그 주가 조작 그 자체는 사실은 거의 뭐 저는 드러나 있다고 보고 이미 금감원에서 660억대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딱 빠진 게 이제 이종호하고 김건희 계좌 추적은 뭐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그 사건이 넘어가서 이거는 그 돈 추적하는 것과 함께 왜 도대체 금융당국은 1년간 이거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었느냐. 이게 외압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실제 우리나라 그 시장 감시 시스템의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들을 보면 금융당국이 저는 외압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국은 주가 조작이 있음을 인지했는데 그걸 왜 제대로 수사를 못했냐, 조사를 못했냐. 그렇죠. 그것까지 밝혀야지. 그걸 이게 밝혀야 된다.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축적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마침 마치고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이 브리핑을 문흥주 특검보가 하셨다는 점이에요. 문흥주 특검보는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사 출신으로서 이 압생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 법원을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나 수밖에 판사 없어요. 출신인데 이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면 어떻게 되기 뻔히 보이는데 이게 네. 이상한 게 그래서- 뻔히 보이죠 김혜성 케이스는. 그래서 그 문흥주 판사 전 판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이 사실은 앞단에 뭐 다른 거 특검 다른 브리핑은 2줄짜리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90% 이야기했거든요. 실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김혜성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김혜성 씨가 보니까 히스토리가 진짜 거슬러 네.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 관계가 아주 깊죠. 신한저축은행 잔고 장고 위조 증명 네. 더 위조. 그때부터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오래됐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 짚고 이제 김혜성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세 번째는 이거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법원이 이 수사의 길목을 막은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 잘 바깥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영장 어떻게 쳤길래 법원에 기각당해 니네 수사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비판이 따라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은 법원이 이 김건희 특검의 길목을 막은 것이 이 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추정도 혹은 해봐요. 계속 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죠. 네. 저 후자에 더 네, 무게가 저도- 실리고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지금 영장 전담이 4명인데 3명이 수원에 있다가 고대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 법인카드 어. 그거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때려버린 판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향이 확인된 예예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전담 판사 예, 4명 중에 3명이 3명이 수원지검 한꺼번에 올라왔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을 예가 있습니까? 발부한- 한 지법에서 없죠. 영장 판사들이 다 온다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중에 사실 두 명은 기수도 직접- 조정을 하고 어. 기수도 뭉치면 안 돼, 그러니까 몰리면 안 되고 어. 지역도 몰리면 안 되고 그래야 그런데 한 지법에서 3명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한 번에 네.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나는 서울중앙지법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되돌아보면 네, 그런 거죠. 있는 걸로 보이죠. 믿는 구석이 의심돼요.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의심돼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김혜성 씨가 김건희와 어떤 관계인지를 법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를 수가 있나? 일단 제가 이제 그 도천동 땅 그 장고증명서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김혜성 씨가 김건희랑 엄청 친했습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공동체다. 네네. 자, 보면 요 다음 화면 한번 예. 보여주시면 KBS가 연대보증을 서갖고 예. 로버스트랑 인터베일리 요 그 공연 투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씁니다. 갑중에 갑이. 그래갖고 그 공연이 실현이 안 돼서 44억 손실을 갖다가 KBS가 떠안아요. 근데 김혜성, 이희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손해를 다 보존하지 말고 코바나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KBS랑 손해는 로버스트가 봤는데 김혜성 네네. 씨가 대표가 있는 회사가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손해를 원래 로버스트가 봐야 되는데 KBS 미디어 갑중의 갑이 아하. 연대 보증을 사갖고 자기네들이 아하. 손실을 자기네들이 떠안아요. 아, 그때 야, 고대영 굴 때린다. 감사가 아, 있었고 골 때린다 이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때 힘이 셌을 때였대고 아니 중앙지검이 아니라 그 저기 대검 중수부 과장. 제일 무섭다는. 예. 그래서 KBS가 갑자기 손실을 떠안더니 그 손실을 김혜성의 요청에 의해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그 전시 사업에 다시 2번 투자해 주는 걸로 화해를 합니다. 되게 이상한.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되게 김혜성이랑 그 김건희랑 옛날부터 이렇게 친했다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 12년도 일이거든요. 이제 김혜성이 그래서 김건희랑 저기 보시면 그 점핑 리드 화제가 됐던 점핑. 리드 러브 포스터인데요. 아. 주관은 코바나 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 제작 투자는 로버스트. 아까 김혜성. 아하. 알려진 것만 해도 2010년부터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서울대. 서울대 예. EMBI 예. 코스인가 뭐 네네. 거기서부터 알려졌다고 형동생이래. 누나 동생 네, 사이가 누나 됐다고 동생이고. 예, 그다음 알려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거를 4년 전서부터 파고 있었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김건희의 경제 공동체라 그래서 의원님 따로 말씀하시지 그럼 따로 시간을 마련해 드렸을 텐데. 예, 그 보면은 다 이제 로버스트 인터베일리 코바나 콘텐츠가 하나처럼 움직였고 오른쪽에 보시면 최은순의 장고 증명서에도 김혜성이 가담하고 아하. 양평 땅
매입할 때 인터베일리가 또 활용이 됩니다. 법인이 그 땅을 사서 최은순한테 바칩니다. 경제적 바지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김혜성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바지 네. 사장이고 집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자기가 저런 금액들을 동원할 능력은 안 되는데 가장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김혜성 씨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잔고 348억을 위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인정해서 자기가 위조했다고. 349억. 예, 예. 근데 이 위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었다고도 말하는데 법정에서. 네, 네. 그래서 당신은 무슨 대가가 있어서 대가를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리 왜 남이 돈 벌려고 자기 목숨을 걸어? 네, 그리고 대가가 없대. 예, 그럴 말할 리가 수 없죠.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리고 저 법정에서 저렇게 말했어요. 로버스트 인터베일리가 회사 주소지가 다 비슷합니다. 한 군데에 있기도 하고요. 이사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저 양반은 여기저기 등장해요. 여기저기 등장. 여기저기 등장하고 공공지구 대출 받을 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양반의 지인 이름도 막 등장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김혜성 씨가 끌어온 거죠, 친구를. 그렇습니다. 조모 예. 씨예요, 조모 씨. 그래서 이 양반은 역할을 여러 가지 위조도 하고 막 위조도 그다음에 하고. 대출 받을 때 명의도 막 빌려주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팠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신한금융그룹, 신한저축은행 예. 박순성 회장의 뭐 양아들처럼 예, 예. 그렇게 뭐 행세를 한다라는 것도 있고 다 여기 신한저축은행 연관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 위조를 당한 금융기관이 막 돈을 대출해 주잖아요. 최은수 씨한테. 예, 예. 위조 자기 위조범들한테. 네, 네. 그리고 뭐 위조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안 하죠. 고소고발도 안 합니다. 예, 신한 아니고 신안입니다. 신안,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안저축은행이고 안.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증권회사에다가 이 위조범을 예. 부사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좀 추적하시면 네. 훨씬 더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똑같은 게 지금 이제 그 뭐죠 비마이카, 비마이카, 예, IMS 예, 거기에다가 렌트카 회사,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어디죠 카카오, 예. 모빌리티랑 효성, 그다음에 효성 효성 HS. 그룹들이 다 해서 한 184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비마이카라고 하는 네. 렌트카 회사를 이제 김혜성 씨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반 그 사전 설명을 잠깐 하자면 거기에 코마나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차도 막 싸게 빌려주고 그렇죠. 네. 그럼 신한저축은행에서 네. 또 대출도 해주고 자기를 잔고 위조했던 거기다가 대출을 100억대를 막 해줘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 첫 종잣돈을 다 내줘요 그냥 네, 네. 사업하시라고. 네. 그러다 이 회사가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습니다. 누적 적자가 300억이 넘는 어려워지자 갑자기 또 대기업이 등장해서 돈을 빌려줘요. 막 대출 184억을 빌려줍니다. 대출합니다. 예, 대출. 그게 윤석열 집권 초기예요. 네, 네, 2023년 6월이죠. 저기 이제 IMS 모빌리티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비마이카 구 비마이카고요. 비마이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베일리랑 그때도 김건희가 활용한 회사입니다. 비마이카도 비마이카도 어떻게 보면 김건희 회사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 김예성 등장하고 저도 저걸 막 하다가 보니까 언론 검색하다 보니까 비마이카가 개업식 하는 게 언론에 보도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 BMW 차량 쫙 놓고 50대 빌렸다고 해요. 예, 50대 굉장히 싼 값에 특혜를 네. 받았죠. 근데 문제는 김예성 씨가 그래서 184억 받아가지고 46억을 자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구주를 팔고 완전 슈킹해졌어. 그러니까 구주 팔고. 자기는 회사가 부실해진 회사인데 저 투자가 갑자기 부실해진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저 중에 46억을 자기 구주 팔아서 챙기고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회사들이 사실 그때 보면 이제 저의 평가입니다마는 그 소위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그 목전에 있었던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특검의 판단이에요. 예. 아, 이 회사들이 지금 뭔가 검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 검찰 내지는 금융감독 네. 등의 지금 이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대상 이기도 기업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다음에- 과징금 대상이었고 예, 한국 검찰로 내지는 정권이죠 참 정권. 예, 예. 정권의 어떤 약점 어, 수사 대상. 그 로비가 필요한 예, 약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특검이 의심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여러 가지 금융 사정으로 그런데
HS 요성은 회사 자금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 몰아주기인가요? 그런 걸로 과징금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현안이 있는 로비 현안이 있는 곳인데 이들이 이 부실한 기업에다 갑자기 돈을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특검이 의심을 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네. 한국증권금융이라 그래서 준 공공기관 같은 데가 진짜 이상. 제일 큰 금액 50억을 갖다가 오다. 이야 그 진짜 이상해요. 한국 진짜 이상하네. 증권금융이 도대체 저기다가 왜 50억을 그러니까요. 넣는지 네. 이해가 그 잘 안 가요. 엄격한 데가 저기다가 누적 적자 340 몇 억인 회사에다가 5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예. 자, 당연히 지금 뭐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해서 회사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기에 돈을 집어넣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해결됐죠. 잘 해결되고 해결됐어요.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을 구속된 적이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네.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 위기를. 그래서 특검이 의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김혜성 씨는 진작 4월 달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있고 가족들도 다 갔고 네, 네. 사무실도 그쪽으로 다 없고, 없고. 네. 김건희의 집사나 재산관리인이 아무튼 그 돈을 갖고 외국으로 튀었다. 라고 의심한 거죠. 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근데 기각이 됐으니까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으니까 이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 길목을 지금 판사 일부 맡고 법원이 있는- 길목을 네.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알린 거다.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본인들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않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관계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코바나 김혜성 사업 관계도를 또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림. 이거 말고요. 김건희 코바나 도이치 김혜성 사업 관계도 이거 이겁니다. 네, 이거. 네, 네. 250억씩 대출해 준 거 산업은행이. 뭐가 이렇게 돈 거래가 많아요. 맨 위에 히림 보이잖아요. 히림. 히림. 예. 히림. 관저. 대통령실. 그 히림. 히림. 아래는 또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히림도 주목해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히림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리고 사업도 많이 따왔더라고요. 예. 많이 따왔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IMS 오른쪽에 IMS 모빌리티가 아까 얘기한 그 김혜성의 비마이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박은정 의원실에서 만든 건데. 네. 예. 네. 히림 사업 따온 게 또 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박은정 의원 잠시 후에 나올 건데 우리가 땡겨 쓰는 거예요 이거. 그때 자세히 김건희 250억 클럽은 무슨 뭐 그냥 클럽이 아닌 것 같이 만들어 놓으셨네. 하여간 김건희 뭘 수사를 하다 보면요 내란 특검이고 최혜병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다 김건희 씨가 나오고 그리고 다 돈이 나옵니다. 돈이랑 연결되는. 돈이 무인기조차 돈이 나온다고 무인기도 어제 돈이죠.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그 그리고- 특검 모두 김건희로 통할 아니 겁니다. 외환 유치 막 심각한 얘기 하는데 그 무인기 그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납품 과정이 이상한데. 과정이에요. 납품 과정이 이상한데 납품 과정에 돈을 누가 슈킹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뭐 김건희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잠깐 옆으로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그 윤상현 의원 그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이준석은 피의자로 적시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 공천에 당시 당 대표였으니까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어제 국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에 경고한다 그랬어요. 하시라고. 특검에 경고한다고.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면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는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마 그 다음 지금 수사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임종득 의원입니다. 안보실 2차장. 안보실에서 있었으니까. 예, 안보실 2차장이 그때 어. 김기환 사령관이랑 한 7분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 근데 어허. 그러고 나서 경북경찰청에 넘어가 있던 수사 자료를 다시 뺏어오는 과정이 역할을 시작이 했죠. 됩니다. 예. 그분 수사 대상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하도 많은 사람들을 사건에 엮이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 그런 다음에 영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지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뭔가 구린 일을 시킨 다음에 국회의원을 준다든가 이리저리 좋은 자리를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일가를 보면 땅이라든가 이쪽은 엄마랑 오빠가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쪽은 김건희 씨가
BP 패밀리랑 같이 한 그런 이제 크게 두 줄기가 아하.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영역을 가리지 않고 영역을 가리지 새로운 않고. 영역까지 또 창출하면서 왜 ODA부터 시작해서 OD 맞아. OD. 새로운 방법까지 예. 예, 그거는 알게 이제 되면서 MB의 기법을 흡수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MB 때 사람 성장한 거죠. 박근혜 전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면서 그 기법들을 예, 이렇게 좀 어쨌든 습득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알려서 특검에서도 자료를 좀 보강해가지고 다시 영장을 좀 청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김기표 의원님 가장 준비를 좀 안 해오셔가지고 보니까 약간 얹혀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거 4년 전부터 계속 파왔던 겁니다. 김혜성 이름 등장해서 반가우셨겠어요. 예, 드디어 예, 이게 풀리겠다. 김혜성 씨는 몇 년 전부터 주목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네 이분 이름이 예, 그렇게. 그러다가 한동안 쑥 들어갔다가 맞아요. 예, 이번에 그 아까 말한 그 저기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됐죠. 우리가 예전에 TBS 있을 때 그 우리 공장장 뉴스공장 있을 할 때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더 할 때 2019년, 20년 막 21년 이쯤부터 김혜성 얘기를 했어요. 한참 했어요. 그때. 한참 했어요. 예, 그래서 5, 6년 전에 예, 한참 얘기. 이 사람 이상하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서울대 그 동창회 수첩에 김혜성, 김건희 나온 거 뭐 이런 거 갖다 다 놓고 같이 둘이 있었죠.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때 처음 만났다. 해가지고 이런 걸 막 역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튼튼하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최은순 씨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맞아요.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조범이야. 이상하다 해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 딱 된 다음에 이 대통령 된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맞아요. 비마이카는. 네, 네. 김혜성 씨 이름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자숙하거나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대통령 되자마자 또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들켰는데 사실상. 네. 사실은 들켰어요. 네. 근데도 또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분들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왜 그 도천동 땅 그것도 최은순 씨가 동업자를 갖다가 그렇죠. 고소해서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래 최은수 씨 특기가 동업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 가가지고 동업자를 날려버리고 자기가 다 먹잖아요. 예, 그때 이제 도천동 땅 관련돼서 김혜성 씨가 그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럼 김건희 씨가 그걸 몰랐겠느냐? 야. 다 경제 공동체다. 감사했는데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네. 콘텐츠 감사였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경제 공동체 한 몸이라고 보시고 영장 발부해야 된다. 그 말을 근데 하고 싶습니다. 그 법원 기록을 보면 김혜성 씨가 그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김건희 씨 알았냐 몰랐냐. 김건희 씨 절대 몰랐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스스로. 그 말이 되느냐. 아니 코바나 콘텐츠 감사였다니까 김혜성이. 그러니까 그 딸 회사에 감사한데 엄마 통장 348억 위조하면서 딸은 절대 몰랐어요.라고 자기가 굳이 말을 합니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 윤석열이 내란 그 계엄령 내리는 거 김건희는 절대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다른 사람의 입으로 김건희 절대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정에 기록으로 남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법원을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만약 그 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기각 사유가 김건희는 피의자가 이미 소명되지 않았다. 피의자 아니다. 그래서 영장 특검 대상이 수사 아니다. 대상이 수사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예성에 대한 거는 저는 적어도 나왔어야 된다. 그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해보고 나중에 보완해서 청구를 해라. 이러면은 조금 납득이 갈 텐데 다 수사 대상 네.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죠, 진짜로. 어렵죠. 저거는 네. 김건희 아니면 멀쩡한 회사들이 왜 저 IMS 부실일 그러니까요. 기업에다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위세를 뒤엎고 한 것이라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이라는 것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저런 정황들을 다 하면 다 소명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근데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고 수사 대상이 아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법상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고등법원에다가 내가 수사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김건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압수수색만 그 원래 막은 그게 게 아니라
김건희가 특검 수사 대상의 범위를 고등법원 가서 판단을 미리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 대상의 범위,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도 있겠네. 예,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일 텐데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최서원 씨한테 너무했던 게 아닌가. 너무했어요, 우리. 미르재단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미르재단은 목적이 박근혜 퇴임 이후에 뭐 그 뒤에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좀 공익적, 살아볼까 하고 목적은 또 공익적이었어. 공익을 내세워가지고 내세웠어. 사후에 좀 편하게 지내고 있다. 자기들끼리 그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슈킹이잖아. 그냥 슈킹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은 일부 기각 포함하면 99%다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근데 굳이 이거를 왜 특검이 나가가지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세요. 의심스러운 하던 대로 하던데 왜 갑자기 이상? 아니 그 날짜 계산, 시간 계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걸. 그래갖고 국민들 124일 동안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고. 윤석열 부부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갑자기 윤석열 앞에 가면 사법부에 하던 대로 가던 길이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확 휘어. 왜 휘냐고. 그거를 특검이 세상에 알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알렸습니다. 진짜. 알렸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떠들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